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미국 실장 김완기입니다. 지금 세계 질서는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한국 전쟁이 2차 대전 종식 후 세계 질서를 뒤흔든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뒤돌아보면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는 줄 느끼면서도 설마 하며 현실에 안주하다가 집단적 희생을 강요하는 쇼킹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역사가 바뀌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역사의 리듬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0년대 후반 미국 등 서방은 전체주의 공산국과 또래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서구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 북대서양 조약 체결 등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등 서방의 움직임은 2차 대전 후유증에 따른 군비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전략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열망에 가까운 것이었고, 특히 미국은 인플레 진정, 균형 예산 유지 등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면서 국방 예산을 2차 대전 말 830억 달러에서 1948년 90억 달러로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오쩌둥과 장개석 간 국공내전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오히려 마오쩌둥이 이길 경우 소련을 견제해 줄 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마오쩌둥 얘기를 은근히 바랐고, 아시아에서 에치슨 라인을 그어 한국과 대만을 방위선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의 남침은 이러한 미국의 무기력한 안보체제와 방만한 안보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즉각 군비를 증강하고 북대서양 조약을 기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창설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필리핀 등과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서독의 재무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등 글로벌 동맹체제를 구축하여 소련과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봉쇄 정치에 돌입함으로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대결이라는 미소냉전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전쟁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에 따른 번영과 평화에 젖어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미국과 서방은 2010년대에 들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중국의 공세적 해외 진출로 러시아와 중국 위협이 점점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동유럽의 나토군을 추가 배치하고 인도 태평양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연합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영원한 전쟁에 따른 피로감과 세계화에 따른 대규모 이민 유입 및 국내 제조업 붕괴,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해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국내 재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트럼프 미국 우선주 즉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보듯이 미국 등 서방에서는 자국 우선주가 만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즉 TPP를 탈퇴하고 나토와의 절연을 모색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유럽 동맹국도 미중 간 대립에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동맹은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새로운 전체주의 추구 등장으로 보면서 현 정세를 21세기 민주주의와 전체주 간 경쟁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합을 추진하였으나 민주주의 연합에 대한 절박성이 없는 서유럽 동맹국가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격렬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서방 측에 동맹을 재결성하고 재창출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뜻밖의 부여함으로써 탈냉전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 등 서방은 이를 냉전 종식 이후 서방이 수립하여 주도해온 규칙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전체 국가의 선전폭으로 보면서 21세기 민주주의와 전체주 간 경쟁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갈라치기 편가르기 정치로 분열되어 있던 미 국민이 똘똘 뭉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돌입했는데 3월 10일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유고부 공동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69%가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고 3월 10일 발표된 퀴니팩대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79%가 러시아의 나토 공격 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56%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발을 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응답하는 등 지금 미 국민들은 정파를 초월하여 똘똘 뭉쳐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러시아 제재의 유럽연합, 즉 EU는 물론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카나다 등도 줄지어 동참하고 특히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 의존으로 러시아의 눈치를 살보면서 러시아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었고 또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군사 문제와 관련 몸을 살했던 독일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장비 지원에 앞장서면서 국방 예산도 GDP 1.5%에서 2%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을 선언하는 등 유럽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이 없으면 중립국도 안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해오던 스웨덴, 핀란드 등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함은 물론 나토 가입 방침을 밝히고 오스트리아, 아일란드 등 여타 중립국들도 나토 가입을 고려하는 등 프랑스 마크르 대통령이 여사 상태에 빠졌다고 일컬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이완되어 있던 나토가 급속히 복원되는 등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모험주가 유럽의 안보 지형을 그간의 자국 중심의 미온적인 협력 체제에서 미국 주도 자유민주 연합체제로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진영의 단합과 응집 속도는 번지 CIA 국장이 지난 3월 10일 미 상원정보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시진핑과 푸틴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빠르고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탈냉전 시대에 한 지역의 전쟁에 집중하고 한 지역의 전쟁은 억제한다는 원 플러스 전략을 채택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 견제에 안보 자산을 집중해 왔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밝힌 것처럼 세계 전략을 냉전 시대에 유지해오던 두 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른다는 두 개의 전쟁 전략으로 전환하여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 두 곳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면에서도 큰 충격을 주면서 냉전 종식 이후 수립된 세계화라는 경제 질서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진행되어 온 미중 간 무역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및 탈동자화가 러시아의 달러망 퇴출, 러시아 공영은행과 금융거래 동결 등 서방의 단합된 전방위적 러시아 경제 제재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진영을 뛰어넘는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 진영의 독자적인 배타적 공급망 구축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진영 내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있는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질서 재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에너지를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해오던 유럽연합, 즉 EU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적극 탈피하고 미국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그 대안으로 자체 에너지 증산과 함께 사우디, 카타르,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등 에너지 안보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면서 세계 에너지의 진학적 지도가 새로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에너지 안정적인 확보라는 에너지 안보 문제가 국제사회 내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세계화의 주창자인 조셉 스티클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표현처럼 세계 경제 질서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으며 세계화라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영 내 세계화라는 탈개입 비연결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50년 6월 25일 공산화 통일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김일성의 담침이 2차 대전 승리에 도취되어 무사 안일에 빠져있던 서방 세계를 일깨워 서방 16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서방을 단합시켜 공산주의 체제에 대응하는 냉전 시대를 개막한 것처럼 구소련의 영광 부활해라는 미명에 빠져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푸틴의 무모한 모험이
탈냉전 이후 세계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쳐가는 서방 세계의 탈냉전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의 진영 간 경쟁이라는 냉전 시대 2가 시작되었다는 모닝콜이자 세계사를 바꾸는 지정학적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여 오는 5월 출범하는 자유민주 정부가 지난 5년간 철진한 운동권 논리와 왜곡된 편견으로 대한민국 외교 안보를 완전히 망쳐놓은 문재인 좌파 정부 국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국제 안보 질서 재편이라는 외교 안보 환경 변화를 슬쩍게 헤쳐나가고 나아가 우리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 전쟁의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국제정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국제 문제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